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또 인텔 낸드 사업을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M&A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호재인 것 같은데 예, 주가가 좀 빠지고요. 아 근데 또 이 말씀하면서 그 생각나는 게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그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보통 그 확 폭등하는 걸로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는데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오히려 빠지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뭐 항상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닌 것 그래요? 같고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또 종목에 따라서 그 전에 주가가 미리 재료를 선반영했느냐, 뭐 조금 반영은 했지만 덜 반영했느냐,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복합적으로 좀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닝과 관련돼서 미국 시장은 조금 약간 심플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나쁘면 뭐 그 CEO가 나와서 분기 실적 설명하면서 아 우리 진짜 힘들어요. 다음 분기에 정말 우리 기업 실적 망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바로 그냥 시간에서 빠져가지고 뭐 한 30% 빠지고 그렇게 해서 딱 끝나는데 우리는 조금 미국보다는 조금 덜 솔직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네. 약간 문화가 네. 어떤 열심히 할게요. 네. 잘할 수 있어요. 네, 다음엔.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다음에 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워낙 기업들이 많아서 뭐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언뜻 인상이 네. 되게 나이브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조금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네.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네, 네, 인텔 네. 낸드 사업 이거는 어때 시장은 지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제가 IT 조금 뭐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이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M&A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조금 긴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낸드 시장에서의 SK 하이닉스의 위상, 어떤 독점력, 가격 결정력,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한 롱텀한 이슈이기 때문에 단지 최근에 어떤 단기 주가에 반드시 어떤 설명력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일들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시 한국이 뭔가 그동안에 2,400, 500 그 박스, 우리 보통 박스피라고 네. 자주 섞인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불과 한 달 전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다시 역시 한국은 박스피야.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 한국이 이런 어떤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지금 힘이 뭐 어떤 요인이 그렇게 뚫고 나가는 거를 막는 그 요인이 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글로벌 뭐 미우나 고우나 조금 그 전체적인 장이 좀 살아줘야 되고요. 네, 미국 시장. 네,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특히 그동안 메가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성장주의 그룹들이 어떤 시대적 정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더 이렇게 좀 위로 뿜어줘야 네. 한국 주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더 동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국 주가가 항상 상승할 때는 세계 경기가 좋을 때였거든요. 네. 세계 교역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고 또 수출과 관련된 마진율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래서 기업들의 EPS가 증가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증가할 때 PR이 올라가는 점프업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1,400에서는 지금 주가가 70% 올랐고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20%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지만 팩트는 바닥에서 70% 상승.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실력이 2,000포인트라고 보면 한국 기업의 실력이 네. 거기서도 지금 20%가 올라 있는 상태고 최근에 또 PR이 올랐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네. 어쨌든 미래 이익을 땡겨서 올라간 거죠. 근데 이익이 개선되는 것은 당연. 더 개선돼야 주가가 더 올라가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눈높이를 과연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2400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2600을 돌파하고 3000을 가고 PR이 지금 코스피 12배에서 20배를 향해서 가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GDP 비율이 지금 100%인데 미국처럼 200%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는 조금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R을 높게 줘도 되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와 줘야 됩니다. 네. 그게 삼성전자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PR을 높게 줘도 무방한 성장성이 당연히 있고 그런 정도의 기업 가치를 미래 가치를 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끌고 올라가지는 거죠. 네. 근데 과연 어느 기업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주도주 형태로 확 네. 치고 강하게 올라가줘야 또 따라가는 네. 무리가 생기니까.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국내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지금 반도체처럼 그런 기업들이 바이오가 됐든 뭐 어떤 게임이 됐든 그런 쪽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말랑말랑한 기업들, 고부가 기업들, PR을 높게 줄 수 있는 PSR을 6배, 7배까지 줘도 무방한 그런 기업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어쨌든 기업의 거울인데 기업 쪽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너무 지금 기대가 좀 조금 앞서가고 기대가 나쁜 건 아닌데요. 네네. 조금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 우리가 너무 좀 네. 크게 가지고 있다 기대감을. 네네. 네. 이 문제는 그러한 것을 확 치고 올릴 만한 유동성이잖아요. 새로운 유동성, 네, 네. 이제까지의 유동성이 네. 아닌 그런 유동성이 우리가 기대할 거는 외국인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내가 지금 뭐 저는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아무튼 글로벌 자본 흐름의 어떤 대변혁, 네.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계자산 쪽에서 특히 금융자산, 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빼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여기서 한 10%만 움직여도 충분한 유동성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든 아니면 기존의 어떤 투자자들이 됐든 그만큼 더 투자를 할 만큼의 어떤 의욕이 생기는 어떤 네. 요소들, 환경이 만들어져야겠군요. 네, 그게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이라든가 네.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좋아지는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러한 장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금년도에 코로나 이후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잘하는 것인지 일단 시작은 없는 것 같아요. 개념이 그냥 누가 뭐 좋대더라 하니까 좋고 지금 네. 싸다니까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설프게 했어요. 근데 네. 또 낮은 가격이었으니까 또 수익은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내가 주식 잘하나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어떤 그 변화 요소로 해서 주식 금융 시장에 들어왔는데 또 안 좋은 경험을 하고 확 빠져나가 버리면 또 확 무너질까 봐. 네. 뭐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네. 주식시장에 뭐 저보다 그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구루라고 하고 레전드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첫 번째는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업을 많이 알아야 경제에 해박해야 정말 분석을 잘해야 돈을 벌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결국 좀 심리 게임인데 이 심리 게임이라는 게 다르게 생각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된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역발상이라기보다는 역발상 투자인데요. 역발상의 구루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얘기하는 거는 꼭 청개구리 같이 거꾸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네.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시장 전망이 증권사의 전망이 지금 코스피가 한 컨센서스가 한 10% 정도 상승할 거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 정도면 실제로 가보면 10%가 될 확률보다는
올라갔을 때 20%나 30% 오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15%, 20% 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아,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대중들 혹은 전문가들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생각에 쫓아가서는 목표 주가 이런 거. 네, 목표 주가라든지 뭐 주도주라든지 어떤 뭐 선호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참고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꼭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오른다고 생각하면 나는 빠진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더 오르거나 아니면 아예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너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초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거든요. 아, 모두가 괜찮다 하고 네. 몰리는 곳은. 네. 근데 주식시장은 또 모욕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번 또 수익을 내주기도 합니다. 내가 거꾸로 갈 줄 알았지 더 갈게. 그래서 손님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조금 패망의 길로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진정한 어떤 강세장의 조정은 전문가들이 회사에서 쫓겨나서 개인으로 다시 주식시장의 조정을 외치던 베어마켓론자가 약세론자가 자기 계정으로 주식을 살 때 그때가 상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정도로 시장은 잔인하게 아, 네. 반대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하는 힘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힘을 어떻게 기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거를 뭐 1 더하기 1이 2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이런 시각에서 이 사람은 보는구나. 네. 저 사람은 저 전문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네. 그걸 헷갈리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양한 어떤 요리 재료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메모도 하시고 나중에 검증도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역시 심리적인 건데 단기적으로 돈을 너무 빨리 벌려고 하다 보면 그게 실패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잃는 방법은 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정말 확실해. 그거는 확실하게 돈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은 케이스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조급함. 여기서부터 얼만큼 자기 자신을 지키느냐, 네. 마음을 다스리느냐. 이 부분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 들어보면서 공감이 되는 게 이렇게 많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 번에 콱 오를 수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찾지. 우리 보통 뭐 1년에 뭐 5% 수익률 안정적으로만 와도 복리 효과 없고 네. 뭐 괜찮다 이런 얘기하면 그거 얻으려고 이거 해? 뭐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도 네.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주식은 작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네. 높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네. 그런데 쭉 말씀드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기에 뭔가를 승부를 내려고 하다 보면 생각이 꼬이는 거죠. 네. 속된 말로 좀 말리는 겁니다. 그 조급함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차분하게 생각을 못했지? 후회하는 일이 꼭 온다니까요. 네. 거기서부터 좀 자기 자신의 평정심을 항상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 패턴이 보이네요. 한번 말려서 손해를 보면 그걸 또 빨리 더 회복하려고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거를 하고 계속 하다가 말리죠. 예, 그러다가 이제 빈털터리가 되면 네. 그때서 이제 후회하는 시간을 네. 갖게 된다고 네.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해가지고 옵션까지 가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조급해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강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 빨리빨리 문화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투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위험한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근데 일단 결정하기 전에 뭔가 알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뭐 박사님 말씀이라든가 이런 뭐 책이라든가 이런 정보들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주관을 하나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예. 네. 아니 어떤 분들은 이게 좋다고요? 이렇게
장이 빠질 것 같다고요? 그럼 바로 인버스 투자하겠다고 나서시는 네.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휴 심장 떨려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뭐 시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지난 한 50년간 네. 정말 뭐 70년대 에너지주를 사고 80년대 니프티 피프티를 사고 90년대 일본 시장을 사고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서는 중국 시장 사고 또 닷컴 버블 다 먹고 또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 빠져나와 가지고 다시 미국 대형주 사고 그래서 2007년 2008년까지 계속 미국 시장에서 놀다가 그리고 좀 완전히 한 2, 3년 쉬었다가 2009년 3월부터 주식을 계속 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1억이 아마 100억 이상 됐을 겁니다. 네. 뭐 더 됐겠죠. 그렇죠. 지난 50년간 있었던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사람은 이제까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운용을 하는 회사도 이제까지 없었다라는 거죠. 지난 5년만 놓고 봐도 정말 뭐 2016년에 뭐 제약바이오를 사고 2015년에 뭐 중국 관련 화장품을 사고 17년에 제약주를 사고 2018년 1월인가요? 2,600의 주식을 다 그 전에 다 팔고 네. 삼성전자 다 6만 원에 다 팔고 다시 코로나 올 줄 알고 1,400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삼성전자 따블 먹고 이런 사람 지난 5년간 없었잖아요. 이건 신의 영역 아닌가요? 네. 미래를 다 알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5년간, 지난 50년간 그렇게 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5년, 지금부터 50년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우연히 한두 번 맞출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게 그런 거를 실수를 줄이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을 하면 굉장히 굉장히 좋은 기능인 거고요. 네. 누구도 여기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게 시장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무의미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보면 좀 투자자분들이 향후 5년간의 시장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정말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좀 저평가 구간에서 웅크리고 앉아있지 않고 용기를 어떻게 낼 거냐. 정말 좀 주식시장이 거품이나 과열돼 있을 때 얼만큼 주식시장에서 조금씩 위험을 줄일 거냐. 이 두 가지만 아래 위에서 잘하셔도 굉장히 훌륭하신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완벽하진 않지만. 결국 자기 마음, 그러니까 욕심을 잘 다스리는 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자기를 다스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좀 말씀이 괜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식으로 자기가 하여튼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쉽게 다른 거에 대한 탓을 쉽게 하는데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요소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내 탓이네요. 그러니까 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그 적합한 어떤 투자 방식들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네, 아유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